세계 1위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AI의 성패는 광통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미국 광통신 기업인 루멘텀과 코히런트에 각각 20억 달러, 한화 약 2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시장에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은 광통신 기업 루멘텀의 올해 주가 상승률은 무려 1650%에 달했고, 코히런트 역시 같은 기간 450%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움직인 결과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AI가 아무리 빠르게 계산해도 데이터를 주고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AI 경쟁은 연산이 아니라 데이터 이동 속도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광통신입니다. 이 흐름은 이미 글로벌에서 시작됐고 이제 국내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광통신 관련 종목들도 연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며 시장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초기에 올라탄 사람과 늦게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테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이건 기회로 바뀝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본 이후 한 달간의 주식 수익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줄 진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광통신 시장의 핵심 구조와 앞으로 광통신 관련주가 폭등과 조정을 반복하는 무한 사이클 속에서 진짜로 대박이 날 수 있는 기업들을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AI 전쟁의 새로운 격전지는 바로 광통신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 규모만 해도 2,600억 달러가 넘는 거대한 시장이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보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경쟁은 누가 더 뛰어난 반도체를 만드느냐, 즉 연산 성능 중심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한마디 이후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이동시키느냐, 이게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지면 아무리 좋은 GPU를 써도 성능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기술이 전기 신호가 아니라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광통신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교체가 아닙니다. AI 인프라 자체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광통신 기업들의 주가는 올해 수백 %씩 상승했고 심지어 1000% 넘게 폭등한 종목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광통신을 단순한 테마로 보면 안 됩니다. 이미 돈이 들어왔고 이미 시장이 반응한 확정된 흐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중요한 건 이 흐름이 이제 막 한국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곧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대세 상승이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항상 시장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글로벌에서 먼저 돈이 폭발하고 그다음 국내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건 이미 많이 오른 해외 기업이 아니라 이제 막 출발하는 국내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이미 오른 종목을 뒤늦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막 시작되는 흐름을 먼저 선점해야 하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AI 시장이 커질수록 데이터 이동 속도는 더 중요해지고 그 중심 기술이 광통신입니다. 글로벌에서는 이미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고 이제 그 자금과 관심이 국내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올라타느냐 아니면 나중에 다 오른 뒤에 뉴스 보고 따라가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광통신 관련주 가운데 진짜 크게 갈 수 있는 핵심 기업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광통신이 AI 인프라의 끝판대장으로 불리는지 그 핵심 구조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사람이 AI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보통 AI가 바로 답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내부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AI는 한 번에 모든 걸 처리하지 않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GPU가 동시에 나눠서 계산합니다. 첫 번째 GPU는 국내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 어디인지 계산하고, 두 번째 GPU는 글로벌 기준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따지고, 세 번째 GPU는 AI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합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계산을 병렬로 돌린 다음 그 결과를 다시 하나로 모아서 최종 답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이 수많은 GPU들이 계속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GPU가 한두 대 수준이면 모르겠지만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는 수백 대,
수천 대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산 속도보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아무리 GPU가 빨라도 서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속도가 느리면 전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GPU 자체의 성능 경쟁이 아니라 GPU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의 싸움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담당하는 기술이 바로 광통신입니다. 전기 신호가 아니라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빠르고 지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AI 대 진짜 병목은 GPU 자체가 아니라 GPU와 GPU를 연결하는 데이터 이동 경로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만들어주는 기술이 바로 광통신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구조 안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GPU는 계산을 끝냈는데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멈춰 있습니다. 왜 멈춰 있느냐? 간단합니다. 데이터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지연이 두 번째 GPU, 세 번째 GPU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계산 능력이 부족해서 멈춘 게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가 안 와서 대기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GPU에서 두 번째 GPU로, 두 번째 GPU에서 세 번째 GPU로 이 지연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바로 시장과 업계가 말하는 데이터 지연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지금 AI 기업들이 맞닥뜨린 문제는 성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GPU 성능 자체는 충분히 높아졌습니다. 진짜 문제는 서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속도입니다. 이 속도가 느려지는 순간 GPU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수백 대, 수천 대 GPU에서 동시에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전체 AI 성능은 그대로 묶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GPU 성능 차이가 아니라 데이터 이동 속도다. 그리고 이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광통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돈도 GPU 자체가 아니라 이 데이터를 빠르게 연결해주는 기업들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수많은 광통신 종목들 가운데 조정 이후에도 살아남고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광통신 핵심 영역과 그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저와 함께 당일 주도주 매매로 꾸준히 하루에 한 번씩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당일 주도주 매매는 매일장 시작 후 힘 좋게 올라가는 종목을 단타로 매매하는 방식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내기에는 정말 좋은 매매 방법입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매일 한 번씩 수익 내는 게 좋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여러 사정 때문에 빠르게 돈을 모아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당일 주도주 매매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종목에 들어갈 생각인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매일같이 당일 주도주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당일 주도주 매매는 그날 가장 힘 좋게 올라가는 종목을 맥점에서 잡아 다음 매물대에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손실을 볼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저는 다른 매매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 당일 주도주 매매만 무려 12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젊다면 젊은 나이에 벌써 개인 자산을 원하는 만큼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돈을 모으다 보니 이제는 돈에 대한 욕심도 많이 내려놓게 되었고 저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요즘은 더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서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당일 주도주 매매로 빠르게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그냥 드리면 재미없으니 지금 바로 아주 쉬운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갑니다. 젠슨 왕이 직접 강조한 광통신 인프라 핵심 축, 과연 가장 먼저 돈이 몰릴 곳은 어디일까요? 광케이블, 광전송, 기지국, 광소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이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 제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폼이 뜰 거예요. 거기서 정답을 체크하시고 제가 매매 들어가기 전에 공유드리는 정보와 대박 종목을 받으실 연락처만 남기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들어갈 주도주 종목들을 미리 확인하시고 함께 매매에 들어가셔서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건 제가 취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무료이고요. 그냥 편하게 보시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구경하셔도 되고 꾸준히 제 매매를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저를 따라서 빠르게 수익을 불리셔도 되고요. 참고로 이번에 퀴즈 정답 맞히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드렸던 히든 종목 기억나시죠? 바로 이 종목이었는데
추천드린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큰 수익이 나셨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링크 클릭을 더 늦게 하면 최저점 매수 기회와 히든 종목 추천 기회가 사라져 버릴 수 있으니까 늦기 전에 얼른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튼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돈을 불려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광통신 관련주를 매매할 때 이 구조를 모르면 결국 흔들리다가 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름만 보고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고 아무 통신 종목이나 들어갑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조정 한 번 나오면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재료가 없는 종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광통신 테마주냐 아니냐가 아니라 광통신 핵심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인가 이걸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통신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광케이블, 광전송, 기지국, 광소자 이 네 가지가 광통신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광케이블은 데이터가 실제로 지나가는 길이고 광전송은 그 데이터를 멀리 빠르게 보내주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기지국은 그 데이터를 공중으로 뿌려서 실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인프라이고 광소자는 빛 신호를 만들고 받아서 처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즉, 이 네 가지가 전부 맞물려 돌아가야 AI 인프라가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조정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티고 다시 올라가고 결국 시장에서 1000% 이상 가는 종목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핵심 영역 안에서 각각 진짜로 크게 갈 수 있는 대박 종목을 하나씩만 압축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광통신 시대에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 인프라가 바로 광케이블입니다. 여기서부터 개념을 정확히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써온 통신은 기본적으로 전기 신호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케이블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기가 아니라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속도 자체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은 물론이고 데이터 센터, AI 서버까지 전부 이 광케이블 기반으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광케이블 내부에는 광섬유라는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빛이 계속 반사되면서 데이터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 외부로 새지 않고 안에서 계속 반사되며 움직이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이 거의 없이 엄청난 속도로 전달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광케이블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핵심만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이 말은 곧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그냥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GPU와 GPU 사이, 서버와 서버 사이를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데이터는 어딘가를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광케이블입니다. 즉 AI가 커질수록 데이터 이동량은 폭발하고 광케이블 수요도 같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흐름입니다. 그럼 기존 통신과 뭐가 다르냐? 기존 전기 기반 통신은 속도가 느리고 발열이 생기고 거리 제한도 있습니다. 반면 광통신은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초고속 전송이 가능하고 신호 손실이 거의 없고 장거리까지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에서는 전부 광통신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광케이블은 단순 부품이 아니라 AI대에서 데이터가 흐르는 혈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GPU를 써도 AI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광케이블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광케이블 수요가 폭발하는 구간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기업은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대한광통신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광통신이 오늘의 첫 번째 대박 종목입니다. 이 기업은 단순히 테마로 엮인 종목이 아닙니다. 실제로 케이블을 직접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즉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을 직접 만드는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글로벌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광케이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이 수요는 앞으로 더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납품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해외 통신사 중심으로 고객을 넓혀가면서 글로벌 매출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태입니다. 즉, 국내 테마주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과 직접 연결된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구조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광섬유 생산부터 케이블까지 직접 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원가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광통신 시장이 커질수록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기업은 바로 광케이블 기업이고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대한광통신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광통신 시대에서 데이터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기술, 바로 광전송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광케이블이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이라면 광전송은 그 데이터를 더 멀리, 더 빠르게 보내주는 장비입니다. 즉, 단순히 연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속도와 효율을 극대화하는 핵심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도시와 도시 사이,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사이처럼 장거리 구간을 연결할 때는 이 광전송 장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작동하느냐? 데이터를 멀리 보내려면 중간에 신호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전송 장비는 신호를 증폭하고 변환하면서 데이터를 끝까지 안정적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등장합니다. 바로 DWDM, 즉 파장 분할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하나의 광 케이블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실어 보내는 방식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한 개의 도로에 차 한 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수십 대, 수백 대를 동시에 보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AI 데이터 센터에서 광전송 장비가 필수로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단순한 케이블 기업을 넘어서 이 광전송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까지 같이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광전송이 왜 중요한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이 말은 곧 데이터 센터 간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GPU 클러스터가 계속 확장되면서 데이터가 이동해야 하는 거리 자체도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제는 가까운 거리에서만 빠르면 되는 게 아니라 멀리까지 빠르게 보내는 기술이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바로 광전송 장비입니다. 데이터를 멀리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이 광전송 시스템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 케이블이 길이라면 광전송은 그 위에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이동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즉, 단순 연결이 아니라 속도를 만들어주는 핵심 장비라는 뜻입니다. 이 장비가 하는 역할은 명확합니다. 광신호를 증폭하고 장거리로 전송하면서도 데이터를 손실 없이 끝까지 보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장점도 분명합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초장거리 통신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AI 시대에는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를 얼마나 멀리,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광전송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광케이블 다음 단계의 핵심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초고속 광전송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기업이 어디일까요? 저는 코이버를 지금부터 반드시 주목해서 봐야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을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코이버는 이미 1테라 BPS급 초고속 광전송 장비를 실제 운영 가능한 수준까지 검증해낸 기업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폭발적인 트래픽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업은 DWDM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 전송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서 하나의 광 케이블로 수십 배, 수백 배 수준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인프라 안에서도 처리 효율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코이버는 광전송 장비의 양자성 암호화 모듈까지 세계 최초로 적용한 기업입니다. 이건 단순한 통신 기업이 아니라 AI 인프라와 차세대 보안 기술까지 동시에 잡고 있는 굉장히 희소한 포지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앞으로 AI 인프라가 고도화될수록 단순히 데이터를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안전하게 보내야 합니다. 그 기준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코이버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데이터를 공중으로 확산시키는 인프라, 바로 기지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쓰는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광 케이블과 광전송이 데이터를 빠르게 보내는 과정이었다면 기지국은 그 데이터를 실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지국은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달하는 통신 인프라입니다. 광 케이블을 통해 들어온 데이터를 전파로 바꿔서 스마트폰이나 각종 기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IoT,
무선 네트워크 전부가 결국 이 기지국을 중심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작동하느냐? 광통신으로 전달된 데이터가 기지국에 도착하면 이걸 전파 신호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기지국 안테나를 통해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신호를 뿌려주는 구조입니다. 즉, 기지국은 유선 네트워크와 무선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아무리 광 케이블이 촘촘하게 깔리고 광전송 속도가 빨라져도 이 기지국이 없으면 사용자는 그 데이터를 실제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될수록 데이터를 빠르게 보내는 것만큼이나 그 데이터를 얼마나 넓게 안정적으로 뿌리느냐가 같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결국 광통신 인프라는 기지국까지 완성되어야 비로소 끝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럼 기지국이 왜 중요한지 핵심만 보겠습니다.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데이터가 많아졌다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는 데이터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모바일, IoT, 자율주행까지 붙습니다. 이 산업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모두 무선으로 데이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데이터 트래픽이 유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무선 구간에서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옵니다. 데이터를 아무리 빠르게 보내더라도 그걸 사용자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지국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광 케이블과 광전송이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과정이라면 기지국은 그 데이터를 실제 사용자 손에 전달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역할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유선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무선 신호로 변환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장점도 분명합니다.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끊김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기술들이 붙습니다. 바로 5세대, 6세대 통신, 그리고 매시브 마이모 같은 기술들입니다. 이 기술들이 붙을수록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기지국은 단순한 통신 설비가 아니라 광통신 인프라의 마지막 퍼즐이자 데이터를 실제 서비스와 수익으로 연결해주는 확산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기지국 영역에 있는 기업들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기지국 관련 기업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종목은 무엇일까요? 저는 에이스테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도 단순한 테마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미 글로벌 통신사에 실제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인도 릴라이언스 지오를 포함해서 해외 통신사 대상 안테나 공급 계약을 여러 건 체결한 이력이 있고, 이건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매출로 검증된 수출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국내에서도 KT 같은 통신사의 5G 기지국 안테나를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즉, 국내와 해외를 동시에 잡은 레퍼런스가 분명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업은 단순히 안테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RF 모듈까지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기지국에서 신호를 실제로 처리하고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즉, 단순한 부품 업체가 아니라 통신 장비의 핵심 기술까지 같이 보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앞으로 AI 인프라가 더 확대될수록 데이터를 전달하는 마지막 단계인 기지국 수요는 반드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에이스테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광통신의 핵심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기술, 바로 광소자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광통신 구조의 큰 그림은 거의 다 보신 겁니다. 광케이블, 광전송, 기지국까지 전부 연결 구조를 설명드렸는데, 이 광소자는 그 모든 과정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광소자는 빛을 만들어내거나 그 빛을 다시 전기 신호로 바꾸는 핵심 부품입니다. 즉, 데이터의 시작과 끝을 직접 담당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광통신에서는 데이터를 직접 송수신하는 역할을 결국 이 광소자가 맡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작동하느냐? 먼저 레이저 다이오드라는 장치가 빛을 만들어서 그 안에 데이터를 실어 보냅니다. 이게 송신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포토다이오드라는 장치가 그 빛을 받아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이게 수신입니다. 즉,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전송되고 도착해서 처리되는 순간까지 전부 이 광소자를 거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광 케이블이 길이고 광전송이 속도라면 광소자는 그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기술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인프라를 깔아도 데이터 자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광소자 영역이 가장 기술 난도가 높고 가장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핵심 구간으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광소자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이 말은 곧 GPU와 GPU 사이에서 초고속 데이터 교환이 필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보내느냐는 광 케이블이나 광 전송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지막은 광소자의 성능에서 갈린다는 겁니다. 즉, 빛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고 또 얼마나 정밀하게 받아서 처리하느냐가 전체 통신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다시 나옵니다. 광소자는 단순 부품이 아니라 광통신 성능을 좌우하는 최종 컨트롤 타워입니다. 역할도 분명합니다. 빛을 만들고 그 빛을 다시 전기 신호로 바꾸는 송신과 수신의 핵심을 모두 담당합니다. 그래서 장점도 확실합니다. 초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고 신호를 아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기반이 레이저와 포토다이오드 같은 반도체 기술이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단순한 통신 기술이 아니라 반도체와 직결된 고난도 기술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광소자 영역을 광통신 인프라의 최상위 핵심 구간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광소자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할 종목은 어디일까요? 저는 우리로를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은 애트리에서 개발한 200기가 BPS급 광검출기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기술 이전까지 받은 기업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차세대 초고속 광통신에서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이미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업은 인듐 갈륨 비소 기반 포토다이오드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광소자의 핵심 중 핵심 부품입니다. 즉, 데이터가 도착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실제로 신호를 처리하는 기술을 쥐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한 통신 인프라 업체가 아니라 광통신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반도체 영역에 들어가 있는 기업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와 통신망이 더 고도화될수록 광소자 성능은 계속 올라가야 하고 그에 따라 관련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우리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순 인프라 수혜가 아니라 고부가 가치 기술 수혜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통신 관련주 중에서 폭등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오늘 우리로까지 소개해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좋은 타이밍에 잘 잡으셔서 큰 수익으로 연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이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 제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폼이 뜰 거예요. 거기서 정답을 체크하시고 제가 매매 들어가기 전에 공유 드리는 정보와 대박 종목을 받으실 연락처만 남기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들어갈 주도주 종목들을 미리 확인하시고 함께 매매에 들어가셔서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건 제가 취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무료이고요. 그냥 편하게 보시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구경하셔도 되고 꾸준히 제 매매를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저를 따라서 빠르게 수익을 불리셔도 되고요. 참고로 이번에 퀴즈 정답 맞히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드렸던 히든 종목 기억나시죠? 바로 이 종목이었는데 추천드린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큰 수익이 나셨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링크 클릭을 더 늦게 하면 최저점 매수 기회와 히든 종목 추천 기회가 사라져 버릴 수 있으니까 늦기 전에 얼른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튼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돈을 불려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